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나름대로 괜찮았죠. 코스피가 좀 하락을 했지만 상승하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엊그제에 비해서, 그죠?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한 종목 많았네요. 지금 보니까 447 종목이 상승, 446 종목이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830 종목 상승, 그리고 840 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죠? 제가 인사드렸나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이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 쪽으로 좀 방향성이 바뀔까? 라는 생각은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방송에서 제가 코스닥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로봇 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오늘 반등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기대하실까봐 말씀을 먼저 드려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제가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로서는 추세라는 것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하향 추세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코스피가 여전히 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온 반등이 굉장히 반갑죠. 반갑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반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트렌드는 반도체가 역시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오늘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 테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여전히 잡아두시고 만약에 오늘 코스닥이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내가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다면 좀 넘어가셔도 돼요. 좀 넘어가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하다. 그 근거는 추세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추세라는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도 추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종목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고 업종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일단 시장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그림판으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HTS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이죠? 그죠? 빨간색으로 제가 좌측은 그죠?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은 하락 추세, 우측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좌측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 이 좌측이죠, 좌측.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는 것은 추세 자체가 꺾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도라든지 종목에 대한 교체, 업종에 대한 교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측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화살표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우측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밀림이 나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밀려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죠?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뚫지 못했었던 고점대를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이번에 장대 양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고 2022년도에 만들어놨었던 월봉상 고점대를 강하게 올려놨었던 뚫어놨었던 자리죠. 그 이후에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봉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봉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밀려 내려오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동안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올라온 게 온전히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이 돌아섰다라고 제가 연결 짓기에는 굉장히 약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이제 HTS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어제 대비해서 79% 정도 나왔거든요. 사실 거래 대금이 어제 대비해서 한 200% 정도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상승은 좀 더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변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변한 게 없다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죠.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도 좀 올라왔고요. 제약바이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가 강세를 띠고 있는 주도 섹터고 오늘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코스닥이 좀 올라왔지만 장중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코스피가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 여러분들께서 실전 투자를 할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지 꺾여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예전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화요일이나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때는 5일 이동 평균선이 돌아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추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추세가 굉장히 좋을 때에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좀 고점의 매수를 하더라도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하락 추세일 때는 정말 매수를 잘해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잘 못하면 다시 하락으로 하락 전환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투자를 하실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내용들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해외 시장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좀 쉬는 날 올라가 주면 좋을 텐데 꼭 이런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객관적인 팩트를 보자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쉬었을 때 해외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10 정도라고 한다면 해외 증시가 하락하고 우리나라가 쉬었을 때 해외 증시가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한 20 정도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미증시가 밀렸다라는 거. 전날엔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미증시가 새벽에 마감된 기준으로는 좀 밀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가가 좀 올라왔고 환율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환율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거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뭐라고 좀 판단을 해볼까요? 환율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견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견조한 거예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밀려가지고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요거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추세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완전히 살아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이것도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가까운 과거로 넘어가면 이런 자리랑 뭐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 것은 AI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내러티브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거나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시장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튀는 게 아니라면 환율과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정화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괜찮다라면 AI란 내러티브가 강한 것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환율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장이 멀쩡히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추세입니다. 추세.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는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많이 올라왔고 WTI도 올라왔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49, 4.5%를 넘어가진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4.49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많이 올라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5월 20일이랑 지금 오늘
6월 4일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때 이제 코스닥이 1056포인트였어요. 이때랑 지금이랑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잠깐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49포인트네요. 제가 이거 장중에 만든 거라서 1056포인트인데 지난 5월 20일보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유가가 빠졌고, 환율은 올라갔고 유가는 빠졌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당시보다 내려왔는데, 종합해 보자면 매크로는 좀 더 안정이 된 것 같거든요. 종합해 보자면 환율은 살짝 불편하지만 전반적인 매크로는 그때보다 유가도 내려와 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밀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매크로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살짝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차트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걱정된다라기보다는 결정적 한 수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아침같이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코스피가 꺾일 때 코스닥에다가 올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날 결정적 한 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종목 교체였죠. 종목 교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다가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종목 교체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를 이제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살짝은 맞은 거죠.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었던,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에 대한 교체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올라왔는데 막상 코스닥이 올라왔지만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너무 적고 추세가 꺾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으로 많이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6천조가 넘어가요. 그리고 코스닥이 500조에서 600조 정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시장을 우리가 6,600조나 뭐 7천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90% 이상이 지금 코스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코스닥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은 물론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초과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의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추세가 살아있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추세가 꺾여 있다. 근데 코스닥도 월봉 기준으로는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업종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주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1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와닿아요. 요즘에 뭐 시장 조정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낙폭이 크게 나오는 조정이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 뭐 LG전자라든지 그동안 젠스망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이 있잖아요. LG전자가 오늘 20% 하락이 나왔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13% 정도 굉장히 많이 꺾였는데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코스닥이고 코스피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꺾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코스피가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12,000포인트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단순하다면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두 번째로는 반도체 외의 업종들. 우리가 지금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글로벌 IB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뷰를 가만 분석을 해보면 그 상승 동력은 거의 80-90%는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업종군들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약 4,000포인트 정도라고 하거든요. 물론 작년 뭐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받다가 지금 4,000포인트라고 하면 많이 올라온 거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고 그 반도체의 큰 영향력이 2027년도, 8년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계속해서 LTA라고 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 공급 계약은 제가 엊그제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더 비싸게 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는 것은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LTA라는 용어에도 꽂힐 수가 있고요. 장기 공급 계약을 3년 동안, 5년 동안 한다라는 그런 수치에도 꽂힐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좋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12,000포인트를 부름에 있어서 다른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주들이 좀 올라오다가 눌림이 나왔는데 여러분,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율에 대한 노출이 큰 업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업종군들에 대해서도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 명분, 실적에 대한 명분들이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가 10,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역시나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어서 오늘 주요 뉴스로서 뭐 골드만삭스에서 12,000포인트를 불렀다라는 얘기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내용은 젠슨왕 CEO죠. 내일 오는 것 같아요. 내일 내일 오후 5시 같은데요. 오후 5시.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뭘 할지 좀 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젠슨왕 CEO 온다라고 해서 가장 많이 변동성이 나왔던 게 LG전자. 그죠? LG 그룹주들이 많이 변동성이 나왔었고 그리고 네이버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어요. 오늘은 두 기업 다 낙폭이 좀 나왔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의 성격이 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일도 만약에 오늘 정도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젠슨왕 CEO로 인해서 화요일까지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좀 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젠슨왕 CEO가 온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호재라기보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뉴스가 이제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론 뉴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들이 무언가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면서 아시아권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내일 밀림이 나올 땐 그건 세론 뉴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밀리는 거고 내일 또 밀리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젠슨왕 CEO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왔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건 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있었죠. 뭐 저 쿠웨이트인가요? 공항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던데 뭐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좀 봤는데 많이 움직임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매크로가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업종으로 가죠. 커피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자, 대형주 쉬어가자 소부장으로 돈이 몰렸다. 그죠? 코스닥 2%대 상승 마감. 근데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코스닥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로봇주가 올라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을 텐데 우리 방송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스닥에서도 오늘 반도체가 올라왔잖아요. 제가 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코스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내가 종목에 대한 연구를 잘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A라는 기업을 연구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TP를 증권사 레포트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TP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실력이라기보다는 노하우가 된다면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D&D 파마텍이 최근에 좋은 주가름이 나오고 있죠.
메시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임상 2상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요. D&D 파마텍도 그렇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실패했었던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저는 지수 ETF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수 ETF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이 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많이 올라온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만들어놨었던 단기적인 고점이 15만 원대거든요. 우리가 뭐 시초가 기준으로 본다면 14만 원대였는데 지난 화요일 날 종가가 9만 7천 원입니다. 단기적으로 30% 정도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엊그제까지는 약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낙폭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ETF 자금이 소부장 쪽으로도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코스닥이 좀 올라가면 코스닥 종목들을 매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넘어간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좀 나오면 여기를 매도해서 코스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ETF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 2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ETF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갔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반도체 소부장을 매도하고 대형주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대반등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함은 있어요. 뭐가 애매하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업황이 좋다라고 합니다. 뭐 HBM만 좋은 게 아니라 D램이나 낸드도 좋고요.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정 기업이나 후공정 기업이나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것은 사실 논리적이진 않잖아요. 낙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방송에서 반도체 하시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익 IPS가 거의 한 달 동안 30% 정도 빠졌다라는 것은 비싸졌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그렇게 덜 비싸진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7월달, 8월달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소부장 같은 경우도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소부장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왔고 제가 뭐 갑자기 멀티플 같은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볼까요? 지금 삼성전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도 요즘에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삼성전기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게 저희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뭐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말씀드리기에 부담이 덜한데 삼성전기가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게 뭐죠? MLCC 그리고 FCBJ를 잘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MLCC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일본의 무라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무라타가 PER이 40배에서 50배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48배 정도? 그리고 이비덴이라는 기업이 FCBJ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MLCC도 그렇고 FCBJ도 그렇고 전 세계 1위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MLCC 쪽에서 1위 기업인 무라타가 약 50배 정도, 50배 가까운 밸류를 받고 있고 이비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0배 가깝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한 55배 정도 받을 수 있는 멀티플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지금 PER 같은 게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60배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기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를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MLCC와 FCBJ를 둘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 추가적으로 실리콘 커패시터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주면서 멀티플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70배도 줄 수 있고 80배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이 우리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랬잖아요. SK하이닉스 처음에 주가 100만 원 나왔을 때 200만 원 나왔을 때 다들 믿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실적이 나오면서 그 의구심들을 깨부시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실적군들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소부장도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밸류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제가 오늘 좀 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나중에 200조를 만든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200조? 200조 너무 적죠. 300조 정도 만든다라고 한번 해봐요. 우리 여러분 그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체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의 그 10배 정도가 적정한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적정한 시가총액은 뭐 3천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이클 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를 많이 주지 않았던 건데 제가 그냥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을 분석을 할 때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오면 이 기업은 한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받아도 문제가 없겠구나. 한 3천억 정도 받아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그 삼성전기가 여러분 202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조. 3조의 10배면 30조거든요. 시가총액. 예를 들어 3조의 10배면 30조. 근데 지금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130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너무나도 저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2분기 때 우리나라 IT 전기전자 뭐 MLCC도 마찬가지고 기판도 마찬가지고 소부장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이건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추세라는 결정적 한 수를 만들어 왔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전히 반도체가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상한가라는 게 여러분 쉽게 가지 않아요. 오늘 원희가 EPS도 상한가에 들어갔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지금은 풀렸네요. 테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상한가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자금이 의미 있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코스닥 말씀드리면서 거래 대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좀 아깝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좀 원희가 EPS 잠깐 봐볼게요. 원희가 EPS는 지난 화요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300%가 나왔어요. 테스 같은 경우도 지난 화요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250%가 나왔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340%가 나왔거든요. 이런 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어 갈까? 코스닥에 대한 거래 대금이 뭐 200%, 250%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키워드는 추세. 코스피는 추세가 살아있고 반도체 추세 살아있고 코스닥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적다.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추세가 살아나면 그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종목에 대한 분석이 어렵거나 종목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라면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 말씀드렸던 주요 업종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것들 쭉쭉쭉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 그냥 확실한 팩트예요. 소부장 ETF는 하락을 했거든요. 소부장 ETF는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들어와 있는 ETF는 올라갔는데 오늘은 약간의 반대급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의 뭐 사이클 분석 내용이 삼성증권에서 나왔는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기 뭐 TSMC랑 삼성전자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TSMC가 파란색이고 삼성전자가 빨간색입니다. TSMC가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지만 멀티플을 지금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PER, Forward PER이 삼성전자가 빠진다라는 것은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라는 기업인 이 TSMC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글로벌 AI 관련주들 시가총액
이건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선주들 변동성 좀 나왔죠. 그래서 저는 AI란 트렌드와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조선주 그래도 이번 달에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HD 현대중공업 많이 말씀을 드렸고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리면서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내용들 좀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 증권주도 한번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증권주도 조정을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라오다 말았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 오늘 이제 2.7% 정도? 미래에셋증권도 한번 봐볼까요? 오늘 얘도 좀 밀렸네요.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 거래 대금이 정말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나 배당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전 증권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2차 전지가 오늘 올라오다 좀 말았는데 역시나 좀 반도체가 역시나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시고 코스닥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2차 전지 그 ETF가 좀 더 낫지 않을까? 2차 전지는 근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 필요한 물량들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풀 가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반발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전 이번 달이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는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선거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비중 자체는 줄여야 되고 내가 코스닥에 대한 종목 접근보다는 ETF로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 참 애매해요. 특히 알테오젠이 그렇게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건 경고 종목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올릭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주가 흐름이 견고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잠깐 볼게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고 있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기업들이 좀 더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로봇 기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로보티즈도 정말 많이 밀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추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로봇 쪽에 대한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그룹 주들 그리고 네이버도 좀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게 아직은 아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괜찮은데 월봉으로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기보단 일봉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세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코스피가 강세라는 겁니다. 코스피 메인으로 두시고 지금 자료 보시면은 제가 요거 딱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인사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주도 섹터는 반도체, 여전히 반도체라는 거, 매크로 추가 개선 여부 확인할 필요 있다라는 거, 현금은 20%에서 30% 내외의 비중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현금은 지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크로가 좀 불안정하니까. 이게 언제든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가 필요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좋다라는 말씀만 많이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무리해서 매매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세, 결정적 한 수 정리입니다. 주도 섹터나 대형주로의 종목 교체는 필요해요. 요거 제가 엊그제 준비한 내용이랑 같거든요. 근데 엊그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주도 섹터라든지 대형주는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아니어도 대형주를 가지고 있거나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전부 다 매도해서 넘어가지 말자. 종목 교체에 대한 실익이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닥이 반등을 했지만 못 올라온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목 교체를 지금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코스닥이 100%라고 한다면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왜 우리가 코스피가 여전히 메인인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코스닥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려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추세가 돌아선 것은 거래 대금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많이 와야지만 손바뀜이 나오거든요. 손바뀜이 나와주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매집 구간이 있는 거예요. 매집이라는 게 굉장히 뭐 세력들이 쓰는 말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종목들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주가가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주가의 시세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여기냐 저기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코스닥이 피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갈게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좀 약간 심플하게 만들려고 해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25%였는데 오늘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반도체가 이제 30%, 2차전지 제약바이오 20%, 조선, 로봇 이렇게 좀 포트를 많이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업종들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업종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가 거래 대금이 빡 들어왔을 때 비중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화면에 구성해 놓은 이 반도체 30%는 많은 게 아니에요. 반도체가 원래 이것보단 더 많아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다음 스텝을 저는 항상 고민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 제 고객분들 중에서 반도체의 비중이 80% 90%인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어떤 분들께서 많이 보실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래도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전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고민, 반도체가 너무 좋다라는 건 맞는데 우리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참 애매하죠.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 수 있으면 반도체 비중이 많은 게 가장 유리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외 업종군들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을 보이거나 반발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뭐 이걸로 수익 나든 저걸로 수익 나든 수익은 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댓글을 많이 안 보는데 어떤 방송국 관계자가 우리 방송을 봤나 봐요. 방송국 관계자가 방송 댓글을 봤는데 제가 포트폴리오 이야기할 때 막 악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포트 내에서 종목이 한 5개?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종목 숫자는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반도체가 좀 더 많아도 좋은데 이 반도체의 매수 가격이 어디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가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본다면 그때는 ETF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정리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매할 때는 추세를 보셔야 되고 추세가 살아있는 건 코스피와 반도체.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지 않은 곳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포트를 좀 더 압축을 해놨는데 여기서 뚜렷한 거래 동반 변동성이 나온다면 한쪽 섹터에 좀 더 몰아볼 생각입니다. 그 섹터가 어디가 될지는 제가 계속해서 결정적 한수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도 좀 오늘은 숨통이 트이는 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일도 그리고 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크로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